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2월 24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24일 종합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이사르 시스템 분석 순서가 양이 매우 많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나스닥,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하고 선물 시장 상세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사 패턴 구간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의 전조 증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 최적 구간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에 의한 옵션 만기 구간, 미결제 선두 세력에 의한 옵션 만기 구간, 그 다음에 매매 복귀, 국내 시장, 그 다음에 심층 분석, 분봉을 이용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 작성, 캔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은, 준비된 영상이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시작을 해서 뭐 1시간 반이 될지 2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자료는 거의 8시간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꼼꼼히 왜 들으시라고 하냐면 매크로가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대충 듣는 분들은 이거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세세하게 꼼꼼하게 들어야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지, 대충 듣고 활용할 분들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매크로 분석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듣고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분들, 70%를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매크로를 30% 적용하는 분들만 꼼꼼하게 끝까지 듣고 다음 주까지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종합적인 시황을 안 올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오늘 분석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1, 2주간 계속 만약에 조정 파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면 충분하고요. 만약 횡보장세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충분히 들어주셔야만이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충 들으실 분은 지금 미리 포기하시고 아예 듣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가 횡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듣고 활용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텍스트 파일 활용을 좀 하시고요.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가 당선된 뒤부터 작년 11월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6천선 이상은 상승의 구분응선이다. 언제든지 빠질 준비가 돼 있고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제 요게 요 상승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조정을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파생 투자에 대해서는 이 위에 매달린 곳에서 이제 하방으로 매도 친 곳은 조금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지난번 5200포인트대에서는 시장이 꺾인 것이 아니다,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000포인트까지 보자. 6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제 버블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으로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꺾인 모습이 아니죠. 이번 달에 지금 십자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구간의 모습이 되고요. 카이사르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라는 건 주식은 살 때, 팔 때, 이 때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주식은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S&P로 봤을 때 주식을 살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도 잘 보시겠지만 이게 50일선인데요. 50개월 선. 미국 시장은 50개월 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컸다라는 것이 이 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는 주식을 살 때가 아니고 주식을 팔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10%를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빠졌을 때 손실 30에서 40%를 볼 것이냐, 요 게임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0%를 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50개월 선에서 되도록이면 매수를 해야만이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데 쫓아가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내가 투자 금액의 일부밖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때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개월 선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그어놨는데 아마 이 정도 돼서 주식을 사야만이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할로 잘 대응을 하시고 일봉, 주봉을 분석을 잘 하셔서 위에서 매도와 청산을 반복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월봉은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조정폭을 50개월 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짧게는 20개월 선. 만약에 위로 다시 올라간다 하면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한 10% 구간이, 추세선으로 보면 10%가 남은 거죠. 이 구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식을 100일선이나 주봉에 있어서 100이나 200일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주봉도 그런 위치값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 달에
급락했던 점을 1로 봤을 때 1, 그렇죠?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게 5, 6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파동이 여기서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은 이렇게 급락 파동이 전개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또 돌파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페이크 파동에서 내려오는 파동, 지지가 되면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파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 그 일봉을 보게 되면 매주 금요일은 엄청 약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렇죠? 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음봉이 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금요일 시장이 매우 약했었다. 이번에도 금요일 날 조금 조정폭이 지금 깊은데요. 과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하방으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도 있게 이 자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맨 처음 반등을 했을 때 올라가고 이쪽에 51선을 지지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딛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21선을 지지했다가 올라가서 51선 지지하고 올라갔고, 51선 지지하고 올라갔죠. 이번에 만약에 51선을 지지를 못한다면은 조정폭이 어디까지 됩니까? 201선, 아니 10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지금 이 파동이 제가 지금 얘기 잘못했네. 여기 21선이 아니고 올라갔을 때 이게 101선, 그 다음에 이게 51선, 이게 101선, 이게 101선. 올라갔다가 지금 이번에 101선에서 잡지를 못하면 일봉이기 때문에 201선에서 20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5,700 한 5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1, 2, 3, 4 여기가 5에서 6, 7 잘못하면 201선 깨져버리면 401선 8, 9까지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1선 찍고 다시 반등을 강하게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100일이나 51선에 걸려서 내려오는 파동이 되면은 8, 9로 내려오는 파동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매크로적은 저는 모릅니다. 잘. 매크로 분석은 잘 모르겠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윗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원래 네 번째 올라오면 이렇게 돌파해서 페이크 파동 내고 무너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살짝 헤드를 만들고 약간 돌파를 했죠. 이렇게 여기서 찍고 100일선 찍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돌파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쨌든 약간 돌파한 헤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맞고 무너져 버리는 그림이 되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후행 스팬을 하나 넣으셔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다가 무너졌을 때 하방으로 강력하게 베팅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이렇게 100일선을 완전히 깬 다음에 추세선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지든지 여기서 때려버리든지 여기서 여기에 받치고 만약에 100일선을 맞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되면 여기 돌파 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콕 걸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파동으로 예측 매매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최종 목표는 200일선.
만약에 200일선에 반등을 해서 재차 무너지면 이제 하락으로 타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번에 2월, 3월 달에 이제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S&P인데 S&P를 제가 지난번 60분 파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60분 파동의 중심값을 기술적 매매를 해라. 기술적 매매, 이렇게 저항의 파란색의 저항이면 매도 대응. 그렇죠? 어제도 보면 중심값 60분에 중심값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고,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 50포인트 단위로 시장을 끊어서 보시라겠죠. 요거 요렇게 기술적으로 매매하면 된다. 요 위에 있을 때는 매수해서 50포인트.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이탈되면 컷하고 수익직 매도. 여기서 양봉이 나야 매수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죠. 여기도 또 양봉이 나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시황을 보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해라. 왜 기술적으로 해야 되냐? 버블은 매크로로 설명이 안 돼요. 버블 구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매크로를 아무리 잘 연구를 한다 해도 트리거 조그마한 거에 급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재 조그마한 거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분석으로는 시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곳에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 때는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였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든지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을 때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힘없이 이유 없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매크로로 설명이 안 돼. 왜? 모든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시장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좋으니까 전부 다 매수 쪽으로만 달려들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악재에 의해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파동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어떻습니까? 삼각 패턴 5파동에 올라와서 5-1, 5-2의 행보파동에 휘날레를 치고 무너지느냐 그냥 무너지느냐 요 게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소극적으로 매도는 무너졌다면 이제 하방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서서히 오고 있고 무너질 한 번은 이 200일선을 한 번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200일선 터치해서 반등을 했는데 200일선 재차 무너지면 이 아랫단에 400일선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파동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지수. 나스닥 100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S&P에서 다 분석을 했으니까 나스닥 선물 월봉도 보면 1, 2, 3, 4, 5죠. 월봉으로 5파동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승이 어떻습니까? 전부 5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큰 수익을 줬죠. 이번에도 요 50개월 선을 잘 주목을 해서 나스닥 큰 파동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얕게 조정받으면 20개월 선. 여러분들이 이런 뷰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이런 파동이죠. 1, 2, 3, 4, 5. 그래서 여기도 밑에 100일 주봉선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 그다음에 일봉도 보면
여기도 어떻게 200일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컸죠. 여기 뭐 100일선에서 매수했을 때도 수익이 나는데 이제 100일선을 몇 번이요? 4번을 찍고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뭐 100일선 확인을 하고 반등을 했으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100일선도 이탈을 하게 되면 200일선까지 한번 보시고서나 매수 대응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 꼭지, 그 다음에 여기가 헤드가 나왔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100일선이 4번째 내려오는 5번째죠. 딛고 여기서 만약에 턴 이게 5번, 5번째 정도 되면 한 번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해도 하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은 이런 자리에서 이게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볼린저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떴다 하더라도 최소한 51선, 100일선, 200일선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0일선을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100일선의 지지력은 좀 희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맞고 짧게 올라갔다가 200일선까지 한번 눌림을 주고, 뭐 200일선까지 내려온다 해도 이게 폭락은 아닙니다. 고점 대비 뭐 한 3%, 4% 정도 조정받고, 많게 되면 한 5%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갭을 메꾸는 순간 이 갭을 5영업일 내로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메우게 되면 급락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지수 메우자마자 지금 급락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5영업일 내로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두들겨 맞는다. 5영업일 내로 메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올라온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쌍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잡아야 이제 횡보로다가 물량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인데, 좋지 않은 모습에 짱대 음봉을 맞았다는 것은, 그래서 시장을 좀 반도체 지수도 좀 보시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5영업일 내로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갭 메꾸고 떨어지는 파동이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엔비디아 쪽에서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5를 경계선으로 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제 금리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죠? 금리가 떨어졌는데 미국장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에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봉의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난번 여기 돌파 시도하다가 4.6에서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 지금 4.5를 깨고 내려온 모습으로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위치값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시장은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5 이상 했을 경우에는 악재로서 작용이 되지만
4.5 밑으로 내려갈 때는 변수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23년도에도 4.5를 돌파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4.5를 내려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었고, 요때 24년도에도 4월 달에 4.5를 넘으면서 주식시장이 출렁. 그랬죠? 그리고 나서 4.5가 내려오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제갈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5 넘으면서 밑으로 출렁거렸죠. 여기에는 뭐 계엄 사태라든가 탄핵 국면도 있었으나 금리에도 한 가닥 기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4.5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는 악재로서 시장 방향은 끝났다. 다시 한번 뭐 4.5를 돌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주춤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4.5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율. 이제 환율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 3, 4 정도의 30 이 위에 이제 계속 매달려 있다가 지금 7.16에 마감이 됐는데요. 7.0이나 이 아래쪽으로 강세로 돌아서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뭐 이런 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화입니다. 엔화가 이 8월 달에 이제 149엔이 이탈되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엄청난 파급을 줬었죠. 하루에 선물 지수도 3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149엔에서 파동에서 12월 달에 이렇게 닫고 이제 급등을 해서 방어를 했는데, 어쨌든 149엔대가 이탈이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감이 대두가 된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엔캐리 자금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발표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본이 지금 지금 뭐 4.0대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은 거죠.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큰 폭의 물가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3월 달에는 어떻게 돼? 금리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149엔이 이탈이 되게 되면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엔캐리 자금 청산이 들어오는지. 어쨌든 3월 달에는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스물스물 계속 피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화는 제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계속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겠죠. 큰 우리 시장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 기관이 들어서게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3, 4, 5, 6월 달까지는 우리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확 잡는다든지 이런 방향이 없고 미국 시장에 끌려다니는 시장,
혹은 엔화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보다는 원화가 이쪽에 매달렸을 때는 1,400원 이상에 이렇게 매달렸을 때는 원래 외국인의 현물이 매수가 많이 되어야 이 엔화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뭐 1조 원 가까이 사다가 이틀 동안 지금 전부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이 당시 22년도에는 외국인이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를 해서 환차익도 보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수익도 얻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는데 여기서 사지를 않아요.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지를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인덱스로 많이 들어와야만이 이 환율이 강세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만이 상방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석. 코스피는 월봉 중진가 그리고 여기가 120개월 선이라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120개월 선이 매우 중요하다. 월봉에서 계속 지지하고 올라가는 패턴 여기 계속 이때 이제 팬데믹 때만 예외로 큰 폭으로 떨어진 파동이 전개가 됐었지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120개월 선에는 반등을 한 그런 파동이 기술적으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도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반등할 걸로 봤죠. 그런데 이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12월 달에 음봉이 나고 1월 달, 2월 달. 그런데 2월 달도 제가 목표치는 2,580포인트를 세웠어요. 그렇죠. 선물 지수는 340한 1포인트 내외 2580포인트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K-칩스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반도체 앞으로 호황일 가능성이 크다. 그 선침해가 들어오면서 10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갔죠. 그래서 2680포인트 여기서 100포인트 그래서 하단에서 200포인트는 맞췄고 여기 100포인트는 당일 매매만 하자겠으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틀렸다 치고 2680포인트에서는 다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1 선까지 하락 파동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2580포인트 내외까지 내려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지지가 된다 하면 상방 80포인트가 요 밑에죠. 여기 나와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으나 이마저 이탈되면 장대 음봉으로 2450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이제 유사 파동을 보게 되면 2개월, 6개월 조정에 2개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달에 조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22년도에도 보면 양봉 2개, 음봉 하나. 그렇죠? 여기 양봉 2개, 음봉 하나. 그 다음에 양봉 2개, 음봉 하나.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과거 다른 지표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양봉으로 뭐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반등을 했다가 뭐 십자파동이 됐든 음봉파동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변곡월은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상승을 하되 올 2월 달에가 변곡월이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봉이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거고요. 2월 달 봉을 밑으로 깨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120개월 선을 이때 팬데믹처럼 어떤 블랙스완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1750포인트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시 요약을 하면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양봉 두 개는 다음 달에 십자 아니면 음봉이 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돼야지 만약에 2월 달 하단을 깨버리게 되면 거기다 대고 120개월 선까지 이탈이 돼버리면 블랙스완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 뭐 여기 2100선을 다시 찍든지 1750선까지 내려가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은 이렇게 A, B, C 만약에 상승 파동으로 간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파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120개월 선을 깨면 안 된다.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저게 깨져버리고 저항이 돼버리면 이런 파란의 A, B, C 파동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파동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하락에, 지금 50%가 2628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하는 걸로 봤는데, 여기 붉은색 아니면, 요전까지 상승하는 걸로 봤는데, 오버슈팅이 나버렸어요. 요게 오버슈팅.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잘 맞춰서 상방으로 끌고 왔는데 여기 2580포인트나 2628포인트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요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되돌림 50%가 2627포인트 그 다음에 되돌림 62%가 2690포인트인데 여기 턱 밑까지 갔었죠. 보통 주식시장은 50%가 돌파가 되면 62%에서 72%에서는 조정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선이 어디 있느냐. 여기 2580포인트에서 이 붉은색에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살짝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2550포인트를 하회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내려오는 파동의 매수를 2580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는 2550포인트 내에서는 지지를 보여야만이 상방으로 간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만큼 맥점 자리냐면 우리 시장이 여기입니다. 여기 꼬리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이 2550포인트 내에는 지금 작년 8, 9, 10, 11 파동에서는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여기서
바로 V자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더 내려온 형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바로 올라왔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2550포인트 부근은 이 자리를 지켜야만이 상방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 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 선이 이게 이제 121선입니다. 121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61선. 그렇죠? 여기 이제 121선이 되고, 이게 61선이 되고, 이제 여기 붉은색이 21선으로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골드 크로스가 다 났어요. 22, 60, 골드 발생. 그 다음에 여기 골드 발생. 그런데 61이 120을 골드가 안 났어요. 그렇죠? 여기 아직 안 났어요. 여기가 아직 나지 않았다. 대세 상승이 되려면 60일이 120을 돌파가 돼야 된다. 그렇죠? 골드 크루스가 난 다음에 돌아서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대세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거기다 대고 공교롭게 매도 신호도 나왔네요. 카이사르. 지난번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으로 이제 이끌었는데,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일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살짝 2700선을 본다 하더라도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위에서, 보통, 1주에서 2주가 고점이 되면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거의 90%에 가깝다.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든지 횡보하다가 살짝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탈이 되면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10번에 9번이다. 그러면 저것을 뚫고 가는 경우는 뭐다? 지난번처럼 팬데믹 때 이후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2000년도에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과거 IMF 터지고 나서 급반등했을 때 파동,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파동, 팬데믹 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파동 시에만 저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저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빠지든지 한 파동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기술적으로 빠진 예가 거의 90%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100%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살짝 한 번 더 페이크를 줬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받고 막 바로 가는 예는 10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파동이라 이거죠.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경우는. 돌파되면 그때 2700선, 2708포인트나 2730포인트 뭐 다이렉트 뚫고 가면 그때 컷 주셔야 돼요. 컷. 선물 매도 친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주식만 돌파하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지금은 이 구간은 어쨌든 조정을 보일 확률이 거의 90%다.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 조정을.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카이사르가 주식시장에 한 30년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 여기 바닥에서부터 21선이 61선,
21선이 121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60일이 120일 골드가 안 돼서 이렇게 쳐 올렸을 경우에는 121선까지 조정받는 얘가 거의 여기도 100번 중에 한 90번은 다 내려오더라. 이렇게 갔다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쌍봉 찍고 내려간 경우도 있고 끼리릭 해서 그냥 61선까지 조정받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61선까지 조정받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61선까지 지금 형태로 보면 2500선 초반이 되겠죠. 2000 여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121선까지 가면은 2540포인트 내외. 그렇죠. 2540포인트 내외나 2500 한 10포인트 내외까지는 조정으로 봐야 된다. 눌림 조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지 뒤에서 이제 유사 패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위에가 지금 PBR 기준으로 0.94, 아랫단에서는 제가 0.84기 때문에 하락할 수가 없다. 우리 시장은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역 헤드앤숄더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61선이든 뭐 121선이든 올라가는 파동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된다? 한 121선 정도에서 뭐 한번 뭐 행보를 보이든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기 스트레이트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요만큼의 수익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2627포인트 여기까지만 수익 내고 여기를 못 낸 거죠. 캔들 두 개 제대로. 그리고 나서 매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세개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카이사르가 무조건 여기 하락을 한다겠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뭐 올라간다고 했다든지 아니에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받을 확률 90%,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 90%, 10%가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렇죠? 그건 카이사르가 10%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사 패턴 구간을 한번 보면 19년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지난 주말에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V자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온다. 다 깨고 올라왔죠. 61선, 121선 돌파하고 눌림 주고 쌍봉 맞고 61선 다시 내려와서 쌍저점 찍고 나서 대세 상승, 큰 폭의 상승장이 왔죠. 19년도 2월 달에. 그 다음에 19년도 여기 8, 9월 달에 보면 여기서 연기금이 계속 사서, 이번에도 연기금 계속 샀다고 그랬죠. 한 번에 다 돌파했어요. 60, 120. 그 다음에 240일까지 240일에서 조정받고 60일까지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어떻게 돼? 계속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2년도 10월 달 파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짝꿍댕이 파동을 만들고 나서 급등 60, 120 돌파하고 120 조정에 쌍봉 맞고 60일도 지지 못하고 한 파동 내려왔다 급반등했죠. 이런 케이스는 밑에서 이제 봉이 워낙 크게 발생이 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렇게 61선을 깬 적이 있다. 근데 대부분 61선 정도 지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시장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패턴. 그 다음에 주봉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으로는 20주봉 돌파를 하면 20주봉 확인하러 오고, 갔다가 그냥 올라가면 상승, 대세 상승이 되는데 내려와서 이탈을 되면 또 조정 파동이 된다. 그렇죠? 돌파해서 20주봉 주봉 확인하고 상승 파동. 이때 이제 팬데믹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고요. 그래서
20주봉 돌파한 다음에는 확인하러 되돌림으로 왔다 가더라. 그렇죠? 기이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이때 주봉으로 보면 20주봉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한 번 이탈을 하고 재차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보이고 가고, 지지 보이고 가고, 지지 보이고 상방으로 가고, 무너지니까 폭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20주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 그러면 지금 이제 20주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20주봉이 어디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코스피 지수로 와서 20주봉이 지금 2510포인트 내외제겠죠. 2530.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 돼? 조정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많다. 3월 달에는 한번 내려왔다 뭐 가는 파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 값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주봉이 2513포인트. 여기 조금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봉이 한 두세 개 생기면 2550 중반대가 되겠죠.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정도의 조정 파동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선물지수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 지금 최대 358선이 되돌림 50%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되돌림 38% 구간이 이제 340대 이제 초반이 되는 거고요. 여기 큰 파동으로 조정 보였을 때,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조정 보였을 때 이 파동이고, 그러면 앞으로 월봉으로 장대 양봉 두 개의 음봉, 장대 양봉 두 개의 음봉, 장대 양봉 두 개의 음봉,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장대 양봉 두 개가 세워져서 다음에 음봉이 이 양봉을 깨지 않고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상승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음봉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120개월 선이 붕괴가 된다면 하방으로 꺾이는 파동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3월달, 4월달 파동이 우리 주식시장의 운명의 갈림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물지수로는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음봉 안으로 후행 스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348포인트 부근이 지지가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주봉상으로 지지가 돼야만이 한 주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파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348선 부근이 지지가 돼야만이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한 주 더 4주 상승이 된다. 지금 3주 상승을 했죠. 여기도 지금 3주 상승에 여기 십자 내고 조정을 보였었죠. 지금 3주 올라왔습니다. 한 주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348선이 지지가 돼야 된다. 이게 만약에 부러지게 되면 음봉으로 3주 올라가고 음봉으로 전환되면 그 다음 주에도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333으로. 이게 패턴이 보면 선물을 보면 요거 어때요? 3, 3. 이 밑에도 4, 3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3, 3이니까 5주 올랐더니 5주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이런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에 3주, 지난번에 여기 3주 상승하고 십자에 조정을 3주 보여서 밑꼬리 달고 3주 올라왔는데, 만약에 음봉이 발생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양봉으로 되어야 쭉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주봉으로 따지면은 348선을 지켜줘야만이 상방으로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340선으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데 월요일날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이 좀 깊어서요. 346선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348선이 저항이 된다 그러면 지속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겠고, 348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양봉으로 말아 올리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의 키포인트는 뭐다? 34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48이 된다. 여기 뭐 347.50 부분이니까 요 부분하고 0.5 정도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348이 과연 월요일날 시장에다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여기에 승패가 이번 주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은 우리 정회원님들한테, 방송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방송회원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수익 내고, 여기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합시다 하고, 다음날 여기 장대 양봉을 거의 손을 못 댔어요. 일부 사람만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끌고 갔지, 여기는 이제, 손 놓고 놀았죠, 거의. 제가 2포인트 눌리면 매수해서 상방을 가겠다. 볼린저 상단에서는 카이사르는 쫓아가서 쳐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날 매도 신호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윗단에서 매도 대응 하자 했더니 이 공포구나 매도를 못 한다고. 매도를 못 하겠다고. 너무 세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제가 C쪽과 또 매도. 이날도 매도. 그래서 매수는 어디서? 5일선에서 받자라고 얘기했잖아요. 3, 4, 9선. 3, 4, 9선의 지지가 보이면 매수를 하고 위에서는 때리자. 결국 장대 양봉 뭐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이 약간 페이크 파동 나면 358선까지 갔다가 밀릴 것이고, 그냥 아니면 이제 십자 파동이 이게 나든지 끼륵끼륵 해서 121선 여기죠. 339선 아니면 61선 330선까지 조정 파동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회원들 매도로 유지하고 있고 콜매도 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추세 매매 하시는 분, 당일 매매는 매도 청산 5일선 지지하면 매수. 그럼 월요일날 5일선이 이제 350선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개파락을 해서 350선을 탈환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5일선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하방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디까지 1차는 340선 전후 121선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추세 매매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0분에서도 이제 하락 신호가 모처럼 만에 두 개가 뜨면서 이제 매도 대응을 했고, 5일선에서 청산과 매수를 했고, 이제 떨어지는 그림으로 하단에 이 자리를 본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진 경우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1차는 340선 전후까지. 근데 월요일날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뭐 지그지그 볶다가 뭐 내려오든지 뭐 쌍봉을 맞고 내려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잘해서 분할로 잘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분 파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60분 파동으로
제가 여기가 추세선이다. 금요일 야간 시장에 여기가 추세 저항선이다. 추세 저항선에 어떻게 돼요? 맞고 급락으로 364선 요 추세선까지 내려왔죠. 60분으로 딱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가 쓴 거고 여기가 뭔 자리다? 60분분 후행 스팬 지지선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이건 매크로 분석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크로는 싹 제외하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보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조정이잖아요. 조정. 급등에 따른 여기서 급등 이 밴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세기 파동이라고 했지. 세기 파동 이렇게 세기 파동이 되면 아니 세기 아니 깃발형이 되면 이렇게 해서 내려갈 확률이 77% 올라갈 확률이 23%인데 28% 23%짜리가 걸리면 급등 파동을 했다가 다시 추세선으로 회귀를 한다. 그런데 추세선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야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352선이 키포인트라고 정회원들 아주 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0번은 얘기했어요. 352선 돌파 안 되면 뭉거진다. 옛날 팡 무너진다 이거야. 그렇지 이 밴드로 들어온다 이거죠. 요 밴드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반등을 해서 지금 추세선 상단에 딱 걸렸는데 야간 시장에 요 하단에 딱 온 거예요. 346.40인가에 마감이 됐죠. 야간. 그 자리입니다. 지금 추세선 하단 추세선에 딱 왔어요. 과연 여기서 지지를 해서 60분 중심값이 345.85인데 여기 페이크 파동이 된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시작해서 도전을 하다가 저항이 돼서 347선을 확보를 못하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 하단까지. 얼마? 344에서 343까지 내려오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장대 양봉으로 다시 350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터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위클리 만기 파동도. 근데 여기가 위클리 만기 하단이에요. 만기 하단에다 그 다음에 추세선 지지선에다 후행 스팬 지지선에다가 지지선 모습은 지금 3개가 있어요. 위클리 만기가 하방으로 전환되고 이 기술적으로 후행 스팬이 깨버리고 얘도 깨버리는 현상이 전개가 됐을 때만 폭락장이 온다.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부를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사 패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요 지난주에 이렇게 짱대 양봉이 되면 이런 파동이 되다가 무너져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한 파동 뭐 더 하든지 어쩐지 무너져 버리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도 신호가 계속 카이사 쪽에 나와서 우당탕탕탕탕탕탕. 그리고 이날 매수 신호가 막 뜨면서 V자로 올라갔죠. 그렇죠? 착한 신호입니다. 착한 신호. 그 다음에 24년도 1월 달에도 보면 어떻게 급진으로 올라간 파동이 됐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매도 신호가 2개 따당 때리면서 이때는 폭락이었죠. 폭락. 그렇죠? 200포인트 막 스트레이트로 곤두박질 쳤죠.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보면 급진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신호가 한번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아니었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볼린저에서 신호가 따당 나오면서 조정 파동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급진 파동으로 올라간 시장의 모습이다. 23년도. 그래서 지금 유사 패턴.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21선, 61선, 121선 돌파를 멋지게 하고 나서 매도 신호가 딱 나오면서 또다당 쌍봉 맞고 폭락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번 파동도 보면은 이렇게 급진 파동이 올라갔는데 22년도 파동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23년도 6월 파동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24년도 1월 파동이 되느냐 그 다음에 24년도 7월 파동이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네 개가 전부 다 뭐다? 옆으로 약간 횡보하다가 빠바방 하고 무너지든지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든지 쌍봉 맞고 무너져 버리든지 어쨌든 추가 상승한 건 별로 없었다. 어쨌든 조정을 보였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이면 정답이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매도 치지 마세요. 매크로는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조정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라. 그리고 컷을 멋지게 당하고 나와서 재매도를 또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분석을 해보면 18년도에 보면 어떻게 20주봉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20주봉으로 확인을 하고 이건 주봉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무너지니까 폭락 올라가서 저항이니까 폭락 이렇게 됐죠. 여기도 선물도 보면 20주봉이 매우 중요하다. 이 팬데믹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도 결국 20주봉의 확인을 받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보면 20주봉 올라가서 지지를 했다가 다시 가는 듯하다 쌍봉 맞고 이탈되니까 폭락 그리고 나서 V자 반등 확인하고 지지하니까 상승 지지하니까 상승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선물 지수도 큰 파동을 상승이 있다든지 큰 폭의 하락은 20주봉의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이제 금요일장에 매매 복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방송 회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건데 그 다음에 디스코드 회원들은 352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돌파되면 그 컷 주는 한이 있어도 매도 관점으로 보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그렇죠? 348.60 요 구간 내지 345일선까지 어쨌든 하락으로 보자, 여기. 그렇게 멋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자. 계속해서 상방으로 350.50까지 보자. 이렇게. 꼬리가 이런 파동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 352가 돼야 이런 파동이 나온다. 그 다음에 352가 무너지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352선이 38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회원들한테 전부 전달했던 것이 이날 352 하방승부, 349선 5일선 쌍저점 형성 15분분 양봉 발생했을 때 상방으로 350.50까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했다. 이게 전날 캔들도 여기에서 주의해서 하방으로 받고 여기서 352 하방으로 수익 났죠. 여기서 이 양봉은 수익 못 냈어요. 카이사르. 이실 짓고 해야지. 저는 여기까지만 이제 수익 나는 걸 여기서 내려가는 파동으로 봤는데 여기서 급진 파동이 됐고 설명은 348선을 돌파하면 위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급진적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날 줄도 몰랐고 사실은 저는 여기서 급진 파동이 나와도 351선 정도 어디까지 올라오진 않겠네요. 한 3, 4포인트 제 시황 보면 알겠으나 3, 4포인트 정도 올라올 여력은 있다고 그랬죠. 요 전날 가서 시황 들어보시면 348선을 돌파하게 되면 3, 4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7포인트까지 올라갈 줄은 카이사르도 몰랐다. 그러나 이 매도 두 방은 제대로 때려서 수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되고 여기서 지금 콜매도 중간중간 때리시면 계속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디스코드로 전달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방 최대 승부는 352선이다. 이렇게 다 전달했죠. 이를 돌파 안착하여 상방으로 가느냐. 돌파 시도하다 저항에 걸려 5일선까지 눌림 조정을 받느냐 싸움이 된다. 5일선에서 매수는 최대 5일선 부근에서만 매수 대응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8시 25분에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5일선은 349선 부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선을 보내드렸고 옵션으로 보게 되면 352선 콜은 2.5를 돌파가 안 되면 상방이 없다. 풋 352선은 1.5를 돌파하면 위로 시세가 분출한다. 여기 설명을 했죠. 2.5가 저항이고 이를 돌파해 상방이 나온다. 단 1.5가 붕괴되면 상방이 없다. 여기 1.5가 붕괴되면 352.5물 콜 1.5가 붕괴가 되면 상방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아침에 전달하고 나서 이탈이 되고 얘가 1.5를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큰 폭으로 준 시장이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풋옵션 352물이 1.5를 돌파하면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고 2.5까지는 기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을 해서 5일선 부근에서 짝꿍댕이 파동이 전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짝꿍댕이 파동이 전개가 되면 매수를 받아서 350.50까지 가고 여기서 350.50 돌파를 하게 되면 밑꼬리단 십자 파동이 될 것이고 돌파를 못하면 응봉 파동이 전개가 될 거다. 근데 결국 밑꼬리단 십자 파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렇죠. 350.50 돌파하면서 종가가 350.70에 마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수 물량 청산시키고 이렇게 마감이 됐고 결국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또 350.50에서 매도할 사람들 매도하고 349.50에서 청산하고 여기서 상방 다시 대응해서 하고 그래서 이날은 금요일날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장대 양봉에 대해서는 수익을 못 냈는데 이날은 우리가 일명 뼈를 다 발라먹었지. 여기 하락, 상승 매수해서 청산, 매도, 매수해서 청산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하는 거고 오늘 여러 가지 분석을 신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 별로 안 좋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1시쯤에 349가 붕괴가 되느냐, 밑꼬리 패턴이 되느냐, 여기서 상방승부를 하시라. 위로 올라가 버렸죠? 막판 승부처다. 그렇죠? 매도한 사람 청산해라. 오늘 여기까지 한다. 상방을 할 사람은 마지막 개인 대응을 해라. 350.50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날. 네, 수요일날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아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전달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신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 파동으로 진행이 돼서 저점에서 올라온 파동 121선에서 눌렸다가 121선을 돌파하면 급진 파동이 전개가 된다. 특히 뭐라겠어요, 여기. 연기금이 주식을 살 때는 조심하라겠어요. 이거 제가 여기 계속 경고했어. 연기금이 계속 1000억 이상씩 매일 매수를 한다. 그러면 급진 파동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 된다. 앞에서 유삽했던 보셨죠?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어요. 결국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가 되돌림의 2628포인트가 50%예요. 그 다음에 여기 62%가 2692포인트. 그 다음에 72포인트가 2700선 약간 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다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2550선까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 파동 더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썩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죠. 금요일날 시장 모습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너셀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여기서 위로 한 번 더 쳤다 내려오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서서히 조정으로 내려오는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다. 아셨죠? 그리고 코스피는 PBR 0.8에 가까우면 하방으로 공략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PBR 0.94인데 1에 가까우면 조심을 해야 된다. 한 번은 눌렸다가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2024년보다 2025년을 높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장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 그러면 PBR 기준으로 지금 2800선이 1위인데 2800을 가기가 부담스럽겠죠. 지금도 이 밑에서 빌빌빌빌 되는데 경기가 좋다고 해야 2800으로 가는 거지 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시장의 어떤 경기가 내수도 활성이 되고 수출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이 2024년보다 좋은 그림으로 펼쳐져야만이 경제 성장률을 높게 해야만이 2800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서 박스장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보통 하방에서 350에서 400포인트 가면 우리 장은 한 타임 쉬었다 갑니다. 뭐 이 조종은 100포인트를 받을 때도 있고 뭐 5, 60포인트 받았다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눌림을 준다. 뭐 여기서 조금 갔다 눌리든 그냥 눌리든 눌렸다가 간다. 여기서 이제 잡지 못하면 다시 뭐 쏟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큰 그림을 볼 때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앞에서 분석 다 해드렸죠, 월봉. 350에서 400포인트 정도 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상방으로. 아시죠? 그 항상 욕심을 내는 거에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뭐든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은 21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코스피 지수는 뭘로 하라? 61선으로 하라. 61선. 알죠? 61선이 저항이면 계속 하방. 지지가 되면 여기서 농으로 해서 상방으로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해서 상방으로 끌고 간다? 제가 그냥 좀 욕 좀 할게요. 바보짓이다. 최소한 뭐 20일이든 60일이든 어디 내려와서 상방으로 보겠다면 여기서 농을 잡아야지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나 매수해서 오버하고 농으로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은 얼마다? 8대 200개 안 돼요. 10번 중에 2번이나 10번 중에 한 번 더 올라가. 요 한 파동 더 간다고. 그것을 요 1이나 2를 수익 내기 위해서 그걸 몽땅 오버한다는 건 아니지. 뭐 일부 내가 10계약을 들고 왔는데 9계약이나 8개는 청산하고 혹시나 해서 한 2개 정도는 뭐 들고 있어 보겠다. 그건 괜찮은데 이거 10개를 여기서 사가지고 10개를 다 들고 있다? 꽝. 저는 여기 거의 다 청산하라고 했죠. 여기 2627포인트에서 10개 중에 8개 청산하라고 했죠. 나머지 뭐 한두 개는 들고 있어 보든지 조정받으면 또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선물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지수도 보통 한 파동에 길이가 있어요. 이것은 일목에서 따질 문제인데 일목이 우리나라는 상승이 이제 강한 시장에서는 50일. 그러면 50일 영업일이니까 2월 26일까지 상승 파동 이 윗단에서 놀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초강세다. 그러면 56. 그러면 3월 10일까지 가. 이거보다 더 강한 시장이다. 그러면 3월 18일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목전에 다 왔다. 여기서 와리와리해서 50에서 무너지는 확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 강세로 더 가느냐 안 가느냐 미국 시장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지금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조정파동의 문 앞에 와 있고 26일이면 언제예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정도가 변화일이 되는 거죠. 이날 뭐 한 파동 더 갔다 무너지든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아셨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금 강하다 그러면 3월 10일까지 연장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탈이 되고 얘가 미국 장이 더 세다 그러면 이 윗다까지 3월 18일까지 4주, 5주, 6주 막 상승했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여 위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운명과 같이 하면 된다. 그러나 보통 50일부터 조정파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방에 대해서는 바짝 긴장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파동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에서 분석한 것은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인 분석이다. 아셨죠? 매크로적인 걸 빼고 기술적인 분석이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된다? 적용하지 말라. 기술적을 믿는 분은 80에서 90% 확률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 아셨죠?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클리 만기 예측 구간 위클리 상단은 355선으로 포지션을 상단은 막아놨고요. 아래쪽으로는 347.5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아서 우리 선물이 346선에 지금 야간 시장에 346선에 지금 내려왔는데 코스 지금 백어데이션이 한 1포인트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만기 하단에 바로 도달이 돼요. 만기 하단에. 만기 하단에 바로 도달이 된다고. 그렇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선도 세력들 어떻게 손실이 나는 거죠. 여기 이탈이 되면 지난번 수요일 날 위클리가 위쪽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서 뭐 40배짜리 뭐 60배짜리도 막 주고 그랬죠. 과연 346선을 이탈을 해서 밑으로 하방으로 밀면서 큰 폭의 풋으로 수익을 더 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카이사르는 아침에 여기서 30분 동안 버티면 상방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9시 30분까지 위클리 만기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게 이 9시 30분까지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5.5 대 4.5로 상방으로 좀 반등을 해서 풋을 죽여야만이 또 풋에 대해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등했을 때 풋을 노리는 것이 좋고 여기서 행보 때는 둘 다 풀이를 상당히 죽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간 시장 것을 한번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한번 탭을 가져와 봤는데요. 347.5물 위클리 옵션 월요일 겁니다. 월요일 거 347.5물이 1.5를 깨고 끝났어요.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1.5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347.5물이 반대쪽으로는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03에 끝났는데 1.5를 돌파를 해야 된다. 풋 쪽으로 1.5를 돌파를 해야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얘도 1.5를 지켜서 있어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 347.5물이. 그래서 1.5 싸움인 거예요, 여기. 1.5 싸움. 다시 풋이 1.5를 돌파를 해야 하락 파동이 되는 거고 얘가 1.5를 지켜야만이 어떻게 상승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5를 돌파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0.5를 깨면 안 돼. 또 0.5를 깨버리면 이제 폭락 장세가 되고 여기서 1.5를 돌파를 못했는데 조금씩 선물이 조정받다가 뭐 1포인트 내로 해서 0.5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반등하는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개파락을 해서 살살살살 밀어서 풀이가 죽은 다음에 0.5를 지지를 하면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0.5 깨져버리면 풋 345물이 엄청난 시세를 주겠죠. 반대로. 그렇죠? 그것을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45물은 2.5가 기준이다. 3.40에 마감이 됐는데 2.5를 깨지 않으면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하방은 방어를 할 거다. 근데 2.5를 깨버리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월 합성물 6월 9월 세력 합성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물, 4월물, 5월물,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3월물은 최대 상승은 이제 355선, 그 다음에 박스 하단은 340선. 만약에 340선이 3월물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335 여기 뽕뽕뽕뽕에서 최대 하락이 어디에 325선까지는 열어놨어요. 그렇죠? 4월물도 357에서 최대 322로 확장을 해놨어. 갑자기. 점점 지난번에 이제 축소를 시켰었죠. 코스피 지수 선물이 340 돌파 전까지는 굉장히 이 폭이 작았었어. 그런데 이 340 돌파하면서부터요. 지금 이 폭을 굉장히 크게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상단은 357로 거의 상단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단으로 밀리면 하단도 325선까지 열어놨어요. 325선이면 코스피 지수 2430포인트. 만약에 3월물 같은 경우는 340이 2550포인트죠. 요 자리 이제 이탈이 돼버리면 그 다음 자리가 2500선 부근. 그렇죠? 2500선 초반까지. 요렇게 3월물은 열어놨다. 4월물은 뭐 폭이 워낙 커져 버렸고요. 좁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물 3월물 결제하시는 분은 일단 하방으로 보면 1차가 목표가 340, 2차가 335. 만약 이마저도 붕괴되면 325까지. 여기 누가 하나 점 하나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방은 355에서 그냥 막아놨기 때문에 저도 이 위로는 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4월물에서 357선까지는 열어놨는데 355나 357선이 이제 상방이 이번 3월물은 상방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찍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상방으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월물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고 6월물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폭은 만기 구간이니까 370선까지는 열어놨죠. 그래도 6월물은 최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는 지금 이제 이 분석은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했는데 미국장이 이제 폭락하는 관계로 지금 351.25 이탈되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인데요. 348.75도 이제 붕괴가 다 된 상태로 이 하단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하락 구간이 346.25니까 이 자리를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으로 이 자리를 지켜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346.25. 이 자리를 지켜진다면 하락은 못 두고 뭐 행보 내지 좀 단기 반등으로 마감이 될 거고 이탈이 돼야만이 어떻게 뭐 최대 340선까지 열려 있으니까 투매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46.25 구간을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코스피 200 지수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금 미결제 세력, 그 다음에 개인, 외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이렇게 있죠. 지금 미결제 세력 개인, 외인은 355선이나 여기는 360선, 외인은 355선.
이렇게 방어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뚝 떨어졌으니까 346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외인도 수익 구간, 개인도 수익 구간, 미결제도 수익 구간. 그러다 여기 수익 구간 일보 직전에서 기타 기관이 지금 손실로 다시 접어들게 됐어요. 그랬죠. 월요일 시장. 금융투자도 여기. 수익 직전으로 가려다가 지금 다시 손실이 확대된 구간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래서 3대 2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335에서 357.5는 이 세 명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곳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일보 직전에 금투하고 기타 법인이 다시 손실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봉 예측 그 매매 구간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옵션 수급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옵션 수급으로 당일 그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은 실시간으로 했을 때는 약간 눈에 보이니까 좀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승률이 뭐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종가로 오버하는 것은 활용하지 마세요. 저렇게 이제 외국인이 콜매도 많이 때렸다고 뭐 폭 나간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갖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는 계속 틀렸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시장에는 맞았다고 그랬죠. 콜매도 때렸으니까 하방으로 지금 뭐 4, 5포인트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맞았는데 이게 5대5 게임이라고. 그래서 옵션 수급 종가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고 이것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에 따라서 뭐 몰빵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 또 보여드릴게요. 왜 수급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속냐면 이게 9월물이에요. 9월물. 9월물 보면은 355물에 누군가가 외국인하고 개인이든 개인하고 금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뭐 기타 법인이든 누군가가 700장 여기 700장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31억이야. 여기 32억. 그걸 상쇄시켜 버렸죠. 누군가가 세력들끼리 치고박은 거야. 뭔가 했지 합성을 해놨죠. 그러니까 수급에 눈으로 봤을 때 이거 34억, 48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0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해지로다가. 그러면은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주고 받았다는 얘기죠. 이 물량이. 그렇죠?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외국인이 매도 치고 개인이 받아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몇 프로 내렸다고 해서 이거 손실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7포인트에서 17.84에서 만기가 9월물이기 때문에 기껏 빠져 10% 정도 빠질까 말까예요. 그렇죠? 이거 손실 보는 정도가 9월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물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기 때문에 청산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월물 또 여기 보면 340물에 2,000장 여기 290물에 4,000장 이게 풋으로 67억 29억 그 총합 93억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죠. 미결제 증가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숨은 물량이 되는 거예요. 93억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여기에 이제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합성으로 선물하고 연계를 했던
그렇지 않으면은 주식 선물하고 뭐 연계를 했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주봉인데요. 주간 이제 지지선인데 주간 지지선을 구해보니까 346.20이 선물로 지지선이 상방 승부처. 근데 지금 야간 종가로 364.40인가에 끝났죠. 아니 346.40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만기파동. 이곳이 이제 60분 후행 스팬 지지선. 요게 이게 갭 메꾸는 구간이에요. 여기 갭. 지난번에 여기서 갭 떠가지고 이게 장대 양봉 났죠? 여기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이제 내려가는 구간. 그 다음에 346.60이 60분 중심가. 요 자리를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느냐 양봉으로 올라오느냐 그런 게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지지선이 있으니까 앞에 분석했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제 5분봉 뭐 유사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회원들 시나리오 이것은 정회원들만 좀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부분 다 했으니까 정회원분들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60분봉 유사 패턴이라든지 주야간 기준 통합 기준선에 의해서 매매 할 수 있는 구간과 파동 예문 같은 거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정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일날 화요일이죠.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제 고충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여기 가입했을 때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입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이제 고충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수익이 안 나셨다는 분이 있고 어느 날은 수익 났다 손실 막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쭉 살펴보고 추려서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나는 어떤 고충이 있다 그러면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셔서 요 게시판 있죠 회원공간 여기 자유 게시판 요 구간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성을 해서 화요일날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상담. 그 다음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카이사르 인사이트하고 매매 전략 일부 공개를 해드리고 옵션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니까 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멤버십 회원으로 하시면 뭐 만기 예측과 뭐 국내 교육 영상 매매 복귀 뭐 여러 가지를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회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카이사르 기준선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땅 오픈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브로 그리고 실전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 회원은 그래서 이렇게 분야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파생을 했지만 단기 매매가 잘 안 된다. 신법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를 지금 작성해 놨고, 그 다음에 깡통 여러 차례 녹아버려서 마음이 아프다. 혼자서는 힘들다. 이런 분들이 조언을 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25일 날 라이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충을 제가 작성을 해서 이날 라이브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제 꼼꼼히 듣고 참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하락장이 된다고 그러면 120일이나 60일 선까지 만약에 조정이 보인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을 꼼꼼히 챙겨 드셔서 상방으로 조금 올라갈 자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 내려올 것인지 그냥 조정을 보일 건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크로는 빼고 기술적으로만 다 분석을 한 거라고 거듭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0%만 믿고 30%는 매크로하고 접목시켜서 타겟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매우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거듭 얘기했지만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참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화요일 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